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감기와 독감입니다. 콜록거리는 기침, 훌쩍이는 콧물, 그리고 지끈거리는 머리.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감기 걸렸나? 혹은 이거 혹시 독감 아니야? 하고 헷갈려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와 독감을 비슷하게 생각하시거나 단순히 독한 감기가 독감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원인 바이러스부터 증상의 심각도 그리고 치명적인 합병증 유무까지 아주 명확한 차이를 가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년 겪는 이 두 질환, 감기와 독감이 어떻게 다른지, 왜 독감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어부터 지까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감기와 독감을 MBM-YN, MBM-YN, MBM-YN 1. 원인부터 다르다 감기와 독감의 정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원인균, 즉 바이러스입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집안의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킵니다. 먼저 감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부르는 질환은 의학적으로 급성 비인두염이라고도 합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종류가 무려 2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노바이러스 RHINOVIRUS입니다. 전체 감기의 약 30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이죠. 그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GORONAVIRUS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는 코로나19와는 다른 예전부터 감기를 일으키던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수많은 바이러스가 감기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원인 바이러스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감기에 계속 걸리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리노바이러스 10번 유형에 걸려 면역이 생겨도 다음엔 12번 유형이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감기 백신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독감 인플루엔자는 오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 D형으로 나뉘는데 사람에게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C형은 아주 경미한 증상을, D형은 주로 소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특히 A형 독감은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인 H에마글루틴이나 엔유라민인 다제의 종류에 따라 수많은 A형 서브타입으로 나뉩니다. H1N1, H3N2처럼 숫자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2009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종플루가 바로 A형 독감의 H1N1 A형이었습니다. A형 독감은 사람뿐 아니라 조류, 돼지 등 다양한 동물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며 변이가 매우 심해 대유행 팬데믹의 주범이 됩니다. B형 독감은 A형만큼 변이가 심하진 않지만 주로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키며 A형과 함께 매년 겨울철 유행을 주도합니다. 핵심은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 뮤테이션을 매우 잘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유전자 구조를 조금씩 바꾸는 소규모 변이의 NTIGN-IC 드리프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독감에 걸렸거나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올해 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증상으로 구분하기 트럭에 치인 듯 아프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내 증상이 감기일까 독감일까?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증상의 시작 속도와 전신 증상 유무입니다. 감기의 증상은 보통 서서히 시작됩니다. 목이 칼칼하고 간지럽다.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코가 막힌다. 재채기가 나온다. 이후에 기침이 동반될 수 있다. 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등 국소적인 호흡기 증상에 집중됩니다. 열이 나더라도 미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몸살 기운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의 증상은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흔히 트럭에 치인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고열 38도, 심하면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갑자기 발생해 34일간 지속됩니다. 전신 근육통과 피로감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심한 근육통과 관절통이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과 쇠약감에 시달립니다. 오한 열이 오르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으슬으슬 춥습니다. 심한 두통,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이 동반됩니다. 콧물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은 감기보다 덜하거나
고열과 몸살이 지나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마른 기침이 심하게 나고 이 기침은 몇 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코와 목이 불편하면 감기, 온몸이 아프고 고열이 나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B형 독감 등 일부는 감기처럼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가장 정확한 것은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3. 독감이 무서운 진짜 이유 합병증. 독감도 그냥 푹 쉬면 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면 대부분 12주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독감이 감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합병증 때문입니다. 감기의 합병증은 대개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축농증 정도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2차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위험한 합병증은 폐렴 누모니아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폐에 직접 침투해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 독감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침투해 2차성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기저질환자에게 폐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기관지염, 근육염, 심근염, 심장, 근육의 염증, 뇌염 내의 염증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세 미만의 영유아 특히 2세 미만, 임산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등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간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 면역 저하자,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인 분.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4. 치료법은 어떻게 다른가? 감기와 독감은 치료 접근법도 다릅니다. 감기는 앞서 말씀드렸듯 원인, 바이러스가 200가지가 넘어 이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는 철저히 증상 완화 심프터매틱 릴리프에 초점을 맞춥니다. 충분한 휴식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 목을 촉촉하게 하고 탈수를 예방합니다. 가습기 사용,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해 코와 목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합니다. 종합감기약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은 콧물, 기침,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는 감기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은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반면에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다행히도 항바이러스제 ANTIVIR-ALS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셀타미비로 SEL, TAMIVIR, 상품명으로는 타미플루가 가장 유명하죠. 이 약은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증식한 뒤 밖으로 빠져나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이러스 자체를 죽인다기보다 증식을 억제해 병의 기간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48시간 이내,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충분히 퍼진 상태라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감이 의심되는 고열과 심한 몸살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이틀 정도 쉬어볼까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최선의 방어 예방법. 감기와 독감 모두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예방의 기본 원칙은 비슷합니다. 첫째,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손 씻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분비물이 묻은 손을 통해 문고리, 스마트폰, 키보드 등에 묻어 있다가 내 손을 거쳐 눈, 코, 입으로 들어옵니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만지지 않기,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혹은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둘째, 면역력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독감 예방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독감 예방 접종 플루샤트입니다. 독감 백신은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A형 독감 2종류와 B형 독감 2종류. 총 4가 백신 기준을 미리 우리 몸에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약화되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우리 면역 체계가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 놓게 하는 원리죠.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던데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독감 백신은 100% 예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백신이 예측한 바이러스 유형과 실제 유행하는 유형이 다를 수도 있고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항체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령 독감에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증상이 훨씬 경미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을 7,090%까지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즉, 독감 백신은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다기보다 걸리더라도 심하게 아프거나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 맞는 것입니다. 독감 백신은 접종 후 2주 정도 지나야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그 효과는 약 6개월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독감 유행 시기인 12월 4월을 대비해 9월 말에서 11월 사이에는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결론 현명한 대처가 건강을 지킵니다. 자, 오늘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감기는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며 콧물 기침 등 국소적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특별한 치료제 없이 쉬면 낫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며 고열근 육통 등 전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내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감기는 불편한 병이지만 독감은 위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올겨울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